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부지를 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창조타운 조성 기업 설명회를 열고 서부권이 균형발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경제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을 위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혁신파크 부지. 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곳에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청사진은 일자리 중심 창조산업 거점입니다. 확장현실, 웹툰, 미디어, 게임 등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창조산업에 기반을 둔 이른바 창조타운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직주락 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서부권 지역이 서울의 이제 은평, 서대문, 마포 이 지역을 일대를 얘기하는데 인구는 한 122만 명이 권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권 지역은 그 상암 DMC를 필두로 해서 은평 부탄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권역입니다. 한 5천 평 정도 되는 이 부지인데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유도하고 또 서울시의 창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의 부지로 좀 삼고 싶어서. 개발 방식은 창조산업 관련 기업의 부지를 매각해 공공기업은을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대상은 전체 부지의 78%에 달하는 4만 제곱미터입니다. 강남 삼성역 코엑스 규모입니다. 저렴하게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제시하고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기업만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금융기관, 엔지니어링 등 10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지 매각 기업 설명회.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기업들에게 3대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용도 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를 도입합니다. 이 지역은 화이트 사이트, 화이트 조닝을 적용하여 기업들의 창의적인 개발 계획 실현을 위해 상업 지역까지 즉 필요한 용도까지 상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용적률은 1.2배 상향 조정되고 공공기여량은 최대 2분의 1까지 완화됩니다. 민간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확장현실 스튜디오 등 창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서부권이 미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창조타운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 인센티브를 개발 등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 신속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 및 인허가 관련이 있는 은평구와 함께 신속팀을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내 부지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2028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3년 창조타운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는 제10회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대한민국 건강도시상과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건강도시상을 받아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는 매년 104개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은평구는 공동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는 도시 내 지구 건강을 위한 행동계획 분야에서 창조적 발전상을 수상했는데요. 구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등 주민 중심의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강에선 서울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도심 속 강변에서 펼쳐진 음악 축제에 손성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들섬을 찾은 사람들, 행사장에 마련된 캐리커처 그리기에 푹 빠졌습니다. 작가의 손이 거침없이 움직이더니 세상에 하나뿐인 캐리커처가 완성됩니다. 저희 오늘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노들섬에 오게 됐는데 캐리커처 체험하는 것도 할 수 있었어서 뜻하지 않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음악나들이 2024 서울 뮤직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2019년에 첫 선을 보인 서울 뮤직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시민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가 됐습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공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 서울 뮤직 페스티벌 나상현 씨 밴드가 온다고 해가지고 꼭 한번 실제로 노래 들어보고 싶은 가수여가지고 오게 됐어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인기입니다. 무대에 오른 가수들은 나만의 감성 플레이리스트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선해진 바람까지 더해져 선물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무대에 나오신 그 그룹이 밴드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뭐 잔잔한 곡이나 뭐 신나는 곡 이런 다양한 느낌의 곡들을 쭉 연주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과 좀 맞물려 갖고 굉장히 가슴에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축제 열기는 한층 달아오르고 신나는 무대에 시민들은 환호와 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느새 무대와 하나가 됐습니다. 즐겁습니다. 신나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펼쳐진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 다녀간 현장 관객은 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심 속 강변에서 음악 선물을 받아든 시민들은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수원 화성과 디지털 특수 조명이 어우러진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 화성이 지난 28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원 화성 화락을 주제로 10월 20일까지 수원 화성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원 장안문에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화서문에서는 진찬연을 주제로 한 메인 작품을 볼 수 있고 장안공원 일원에 조성한 하모니파크에서는 국내외 공모로 선정한 국내 신진 작가와 국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구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나잇 인천 야간 피크닉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는 다음 달 3일과 11일, 12일 등 3일간 인천 상상 플랫폼 1883 계양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3일에는 야외 영화 상영이, 11일에는 재즈와 아카펠라 등 콘서트, 12일에는 퓨전 음악과 대중가요 등 피크닉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월미도와 계양장, 신포동,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에서 야간 마켓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현장에서 쿠폰을 지급받아 음식점과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쿠폰은 한정된 수량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의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없는 의원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경실련이 발표한 인천시 지방의회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임기 2년 차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가 없는 의원은 19명에 달했는데요. 위초울구 의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의회와 서구 의회가 각각 3명, 부평구 의회와 옹진군 의회 각 2명, 중구, 동구, 연수구 각 1명입니다. 특히 임기 2년간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도 6명입니다. 부평구 의회 2명, 위초울구 의회 2명, 동구와 남동구 의회 각 1명입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9명이었으며 무소속은 1명이었습니다.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준공 물량 모두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8월 주택 공급 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28,400여 호로 전월보다 약 30% 증가했고 착공 물량도 29,700여 호로 전월보다 8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분양 물량은 16,000호로 전월보다 23.9% 증가했고 준공 물량도 38,800여 호로 전월보다 33.7%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제조업체 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분기 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4분기 경기 전망 BSI는 79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지난 3분기 75에 이어 체감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실적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68.8%가 당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4.1%에 그쳤으며 초과 달성을 기대하는 기업은 7.1%에 불과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내수 소비 위축이 34.5%로 가장 많았고 유가, 원자재가 상승이 21.5%, 고금리 등 재정 부담 14.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인천시가 소방 장비 확충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관통형 방사장치 12대를 도입하기 위해 인천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관통형 방사장치는 수압을 이용해 전기차 하부 알루미늄 강판을 뚫어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뿌린 뒤 냉각하는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최근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전문 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기금 긴급 지원으로 올해 지역 11개 소방서와 119 특수대응단에 관통형 방사장치 12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통 할인 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환급이 한 번 더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4호 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대상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정지나 삭제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해야 합니다. 만기 사용 기준 환불액은 한 달 7,000원이며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4호 환급은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앤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와 중국 선양시가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협력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선양시 국제5호도시 경제무역협력대회에서 왕신의 선양시 서기를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반도체, 바이오, 도심 항공교통 등 첨단 산업과 선양의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 의료 등 상호 강점을 살리고 인문 교류를 활성화해 도시 활력을 창출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왕석이는 양 도시 결혼 10주년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심화되고 미래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10년의 출발을 기원한다며 유정복 시장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선양 총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만나 동포들의 현황과 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지 동포 기업인들과 인천 간 경제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주는 경기 아리백 마을 지원 사업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은 추진 방식에 따라 경기 아리백 자립마을과 경기 아리백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